오랜만에 중국 한나라로 가보겠습니다. 흉노족을 물리치며 안정기를 구가했던 한나라였지만 한나라 말기 왕씨 집단의 외척이 바로 하더니 황제의 장인어른이었던 왕망이 서기 8년 4살짜리 황제 유자영을 압박하여 황제직을 넘기도록 했고, 그렇게 왕망이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왕망은 국호를 신나라로 바꾸었죠. 그러나 왕망의 신나라를 그대로 둘 옛 한나라의 유씨 황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서기 22년에는 옛 한나라 황족 출신이자 허난성 난양시의 호족이었던 유연유수 형제가 신나라 타도를 외치며 거병했습니다. 유연유수 형제의 군세는 금세 커졌고, 유연유수 형제는 한나라 부활을 현실적으로 꿈꿀 수 있음을 알고 황족 중 적통의 한 명을 찾아 황제로 옹립하기로 합니다. 사실 유연유수 형제 중에 형이었던 유연도 충분히 황제로 등극할 수 있었으나 다른 호족들의 지지를 얻은 유현이라는 황족이 황제로 추대되어 서기 23년 임시 황제로 경시제로 즉위했죠. 경시제는 유연유수 형제를 내세워 신나라의 수도 장안까지 진격하기로 합니다. 유연유수 형제 중 현 유연은 난양시에 있던 완성이라는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동생 유수는 허난성 슈창시와 핑딩산시 쪽으로 진격해 여러 현들을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경시제를 비롯해 유연유수 형제가 활약하고 있던 허난성 부근은 여러모로 의미가 컸고, 무엇보다 신나라의 수도 장안이랑 거리가 가까워 이 신나라의 왕망 입장에서는 허난성의 유연유수 형제 군세를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형 유연이 계속 완성 포위전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동생 유수는 본인이 점령한 지역 중 오늘날의 핑딩산신 예현에 해당하는 곤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신나라의 왕망은 왕읍을 총사령관으로 삼은 진압군 무려 42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과장된 기록이긴 하겠죠. 이 42만 명의 신나라 군대는 곤양부터 공격하기로 하고 진군했는데요. 곤양성에서 유수가 보유하고 있던 군대는 고작 1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설령 신나라군 42만 명이 과장되었다고 해도 곤양성에 있던 유수의 군대에 비해 몇 배는 많았던 건 팩트랍니다. 장수들은 유수에게 곤양성을 포기하고 잠시 흩어져서 후위를 도모하자고 했으나 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병사와 곡식은 적고 외부의 도적이 강대하긴 하나 힘을 합쳐 싸운다면 어찌 승리하여 공을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흩어져 돌아간다면 각계에 격파당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완성이 아직 뽑히지 않는 상황에서 곤양을 버린다면 우리 군의 모든 부대가 전멸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이에 설득된 장수들은 유수를 따라 곤양성을 지키기로 하죠. 다만 아무리 봐도 이 현실적으로 유수가 1만의 군대로는 싸울 수가 없다고 판단해 유수는 지원병을 데려오겠다며 12명의 부하들과 본인까지 합쳐서 총 13명만으로 성문을 열고 나가 신나라군 선봉대 10만 명의 포위를 뚫고 구원병을 찾아 나섰습니다. 구원병을 찾아라 떠난 유수는 그렇게 큰 병력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점령한 지역에 소식을 알리며 구원병 집결을 요청했으나 다들 42만의 대규모 군대가 무서워서 병사들을 보내지 않았죠. 그 사이 곤양성은 신나라군의 맹공에도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신나라군의 총사령관 왕읍은 땅굴을 파고 운거를 동원해 단숨에 곤양성을 함락시키기로 합니다. 이때 어무가 왕읍에게 찾아와 곤양성의 수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적인 공격보다는 차라리 신나라 증원군이 추가로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린 뒤 포위를 풀면 겁을 먹은 곤양성의 한나라군이 도망치려고 성을 나올 텐데 그때 공격하자는 작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총사령관 왕읍은 고작 1만밖에 없는 저 작은 성을 상대로 무슨 그런 기만전까지 쓰냐며 그냥 단숨에 공격해 곤양성을 함락시키기로 했죠. 정말 어마무시한 공격이 곤양성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곤양성의 한나라군은 유수의 증원군을 기다리지 못하고 항복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신나라군 총사령관 왕읍이 항복을 거절합니다. 힘으로 성을 함락시킨 뒤 전원 괴멸시키려고 했거든요. 이러니 곤양성 내부의 한나라군은 무서워서라도 더 목숨 걸고 싸움에 임했습니다. 한편 증원군을 모으고 있었으나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 없었던 유수는 그나마 모은 1만의 병력을 데리고 곤양성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곤양성은 이미 개미떼 같은 신나라군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유수는 1만 명 중에 1천의 선봉대만 먼저 이끌고 신나라군 진영이 보이는 곳에 진을 칩니다. 유수의 병력이 워낙 적어서 유수의 지원군을 비웃던 신나라군이 유수의 병력을 격파하고자 군대를 보냈으나 유수는 기병대를 이끌고 단숨에 신나라군을 격파했습니다. 신나라군 쪽에서는 계속 유수 쪽으로 병력을 축적 투입했는데 유수는 그때마다 계속 신나라군을 격파했죠. 그리고 곤양성 안으로 편지를 보내 완성 포위전에서 승리한 자신의 형 유연의 군대가 곤양으로 오고 있으니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며 사기를 올려주었죠. 유수는 증원군을 이끌고 그대로 신나라군 본영으로 들이닥쳤고 그 광경을 본 곤양성 내부에서도 병력을 성 밖으로 보내 신나라군을 협공했습니다.
유수는 적군의 총사령관인 왕업이 있는 곳을 향해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때 하필 비바람이 쳐서 신나라군의 다른 부대들이 왕업이 있는 곳으로 구원하러 오질 못합니다. 이때 신나라군 부사령관인 왕심도 전사하죠. 결국 신나라군의 전열은 완전히 절단이 나버렸고 우왕좌왕하고 혼비백산하던 신나라군은 대열을 이탈해 각자 전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철수하는 경로에 리허강이 있었고 하필 폭우로 인해 리허강의 수위가 올라왔던 상태라 철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익사자가 나오기도 했죠. 전투에서 전사한 수보다 강 건너 죽은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신나라군 병사는 숫자만 많았을 뿐 질적으로는 많이 떨어지는 오합지졸들이었다는 겁니다. 신나라군 총사령관 왕업은 살아서 겨우 도주했지만 그 많은 병력을 잃어버리면서 사실상 신나라군의 주력 부대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이 전투가 곤양대전입니다. 후대의 한 지식인은 곤양대전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 번의 전투로 종묘를 온전하게 지키고 곧이어 천하의 광복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허난성을 거의 전부 차지한 유연, 유수 형제는 신나라의 수도 장안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형 유연은 완성을 함락하고 동생 유수는 곤양대전의 전설을 찍어버리면서 그들은 어나더 레벨이 되어버립니다. 황제였던 경시제는 이 두 형제를 상당히 경계하기 시작하죠. 동생은 몰라도 형 유연은 얼마든지 황제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황권에 불안했던 경시제는 형 유연에게 누명을 씌워 처형해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경시제와 전면전을 치르기 애매했던 동생 유수는 바로 형의 복수에 나서지는 못하고 몸을 사려야만 했습니다. 이러니 경시제는 동생 유수도 제거하고 싶어 했지만 유수가 몸을 살인 덕에 경시제는 유수를 제거할 명분을 찾지 못했죠. 경시제는 이후 유수를 제외한 상태로 허난성의 낙양과 신나라의 수도 산시성의 장안을 함락시킵니다. 장안성 포위전에서는 왕망이 끝까지 버티지만 장안 내 민심이 워낙 왕망에게 안 좋아서 백성들이 직접 성문을 열었고 한나라군은 그대로 장안으로 돌아 점령합니다. 궁궐에 있던 신하들과 장수들 전부 항복해버렸고 왕망은 사흘간 항전하던 중 부하들에게 피살되고 시체가 갈기갈기 찢기며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서기 23년 이렇게 신나라는 멸망했고 고작 15년간 황제 한 명뿐이었던 신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단기 왕조로 끝이 나버립니다. 경시제는 낙양의 새로운 수도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 곳곳에 군벌과 호족들 가운데 새로운 한나라에 충성하기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금의 중국 허베이성 쪽에서 왕랑이라는 군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시제는 능력만큼은 탁월했던 유수를 불러들여 왕랑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유수는 군대를 이끌고 왕랑을 진압했는데 경시제는 그 공을 취하겠다며 회군 명령을 내리는데 유수가 그걸 거부하고 그곳의 호족들과 농민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유수는 본인의 근거지였던 난양과 반란군을 토벌하며 새롭게 다진 허베이성 전체를 세력지로 확대하여 경시제의 한나라 정부를 거부, 서기 25년 지지 세력으로부터 추대되어 황제에 등극하니 그가 바로 광무제였습니다. 광무제는 본인의 한나라야말로 정통 한나라라며 경시제의 한나라를 부정했습니다. 경시제의 한나라는 내부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고 경시제는 암살당하면서 광무제의 한나라가 허난성의 낙양을 수도로 삼고 유일무이한 적통 한나라로 부활했죠. 이후로도 광무제는 중국 전역 곳곳의 군벌과 호족들을 평정하러 떠났고 서기 37년이나 되어서야 한나라가 다시금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신나라 이전의 한나라를 전한, 신나라 이후의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르죠.